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 채널 임대차의 모든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의뢰인이었던 분이 건물주에게서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씩 증액하고 추가로 관리비를 월 1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전에 임차인인 제 의뢰인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리하게 명도소송을 걸고 계속 임차인을 괴롭혔던 건물주인데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 조용히 지내길래 조금 정신을 차렸나 했더니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온 것이죠. 사실 4년 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점차 강화되면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관리비를 이용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었죠. 월세 대신 관리비, 법의 사각지대 이용하는 건물주 꼼수 기승,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가 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없자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려 한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부족한 임대료 상승분을 관리비로 우회해서 마음껏 올리려는 임대인의 꼼수라며 현재로서는 관리비 인상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면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언론에 뿌려졌고 이런 기사들을 보고 많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며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쪽에서는 임대관리 업체 등 부동산 전문가들도 임대인들에게 이런 것을 가이드하며 임차인들에게 과도한 관리비 증액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관리비 증액 꼼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은 어떤 임대인이 5%를 넘는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꼼수라고 하나요?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아도 될 요구를 나에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꼼수라고 하진 않죠. 아마 그냥 요청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들어줄 필요가 없는 요구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꼼수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꼼수겠죠. 그리고 임대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변호사나 그 변호사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기자들에게는 꼼수일 겁니다. 이런 기사들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임대인들의 이런 과도한 관리비 증액 요구가 문제가 되자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했고 기자들은 본인들이 아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겠죠. 그럼 변호사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증액만 제한하지 관리비를 제한하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이런 임대인들의 관리비 증액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관리비 증액 꼼수는 합법적이고 절대적인 임대인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수단으로 포장되어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관리비 증액 요구는 꼼수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임대인 혼자만의 요구일 뿐입니다. 임대인의 무지와 임차인의 무지가 섞여서 지금까지 통용되어 왔을 뿐이죠. 그럼 이러한 일방적인 관리비 증액 요구,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터넷의 변호사님들이 관리비 증액에 대해서 근거와 증빙을 요구해서 따져라 등등 많은데 의외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거부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과 3항에 의해 그 임대차는 갱신되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면 차임과 보증금만 변경 가능하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리비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임대인도 이런 관리비 증액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임차인도 임대인의 갑질과 횡포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과도한 관리비 증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요구를 하는 임대인의 탐욕이나 횡포보다 이런 요구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으로 권리를 보장해주고 보호해줘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든 공부를 하든 전문가에게 물어보든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앞서 과도한 관리비 증액 요구를 한 건물주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 증명으로 요구를 해왔으니 내용 증명으로 답해줘야 되겠죠? 저 건물주가 참 괘씸해서 제가 직접 써드린 내용입니다. 수신인은 몇 날 며칠 발신인에게 일방적인 관리비 증액을 통지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 의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만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발신인의 동의 없이는 수신인이 일방적으로 증감할 수 없는 사항이며, 발신인은 본 내용 증명을 통해 수신인의 과도한 관리비 증액 요구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통지합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써서 보내면 됩니다. 물론 애초에 계약 조건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와 관리비인데도 임대인의 적당한 증액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관리비 수준의 요구라면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전과 같은 동일한 관리비를 지불하면 되는데, 이때 임대인이 부족분을 임대료 미납으로 처리해서 3기 차임 연체로 명도 소송을 걸게 되면 임차인은 그때 관리비에 대하여 다툴 수도 있고, 임대인이 나중에 부족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해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관리비에 대해서 다투면 되는데,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인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는 매우 힘들겠죠. 최근 뉴스에서 정부가 이러한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올해 안에 관리비에 대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기존 5% 증액 상한을 임대료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합으로 변경할 것 같은데, 괜히 역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을 촉진하는 효과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권리와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해줘서 불특의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